반갑습니다. 세레나입니다. 요즘 구조조정 같은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이런 외부의 변수 때문에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 말고, 내가 이직을 지금 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년차 혹은 정말 신입급 포지션부터 시작을 해서 대표급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이직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더 이상 뭐 이직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만 한다거나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분들의 커리어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보게 된 건 어떤 분들은 이직을 하고 나서 좀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직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직하는 게 맞나 아닌가? 혹은 이직을 준비를 한다면 어떤 거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요거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해서 만족하는 사람과 이직해서도 조금 후회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조금 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뭐 연봉? 회사 규모? 뭐 직급? 네, 정말 재밌는 건 대부분의 분들은 이직을 할 때 지금 받고 계시는 연봉 혹은 뭐 직급이 더 나아지는 경우에 이직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직하고 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가 연봉을 정말 깎인다거나 뭐 직급을 낮춰서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회사 규모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작은 회사에서 누구나 들으면 아는 기업으로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직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연락이 오셔서는 이직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직을 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들어보고 이직을 성공하신 분들의 커리어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건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이직 사유를 먼저 세팅을 한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직 사유를 먼저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직 사유가 아니라 그냥 이직 사유가 아니라 나만의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왜 이직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좋은 기회라는 거는 누구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또 나한테는 좋지 않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회사, 똑같은 포지션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의하셔야 될 거는 연봉만 보고 이제 회사를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거기 갔는데 좋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가시는 거는 정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직이라는 거는 마치 연애나 결혼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되게 예뻐 보이는 사람이랑 혹은 잘생긴 사람이랑 혹은 뭐 심성이 좋은 사람이랑 여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내 눈엔 너무 예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일 수 있거든요.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내 생각엔 별로인 것 같은데 내 친구는 되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회사로 따지자면 내 친구가 너무 만족하고 다니는 회사인데 내가 봤을 땐 저기는 못 가겠다. 저런데 어떻게 다녀?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와의 대화 시간을 조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짬을 내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게 잘 아는 것 같지만 나와 대화하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일기를 쓰시거나 뭐 달리기, 산책을 혼자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은 많지 않을걸요. SNS를 보거나 해도 내 SNS를 내가 스스로 본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고 아마 이렇잖아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간다든지 해서 본인만의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만의 이직 사유 딱 3개, 중요한 요소 3개 정도를 꼽아보세요. 이 이직 사유는 남들 신경 안 쓰고 정말 나만의 기준이어야 돼요. 누가 가서 좋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하지? 그리고 어떤 회사로 가고 싶지? 이런 이직 사유와 가고 싶은 회사를 함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케이스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제가 이직을 할 때 저의 이직 사유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회사 문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평가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다.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웃길 수 있는데, 제가 다니던 스쿼시장이 편도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스쿼시장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직 사유와 이어져서 자연스레 제가 가려는 회사는 첫 번째는 문화가 좋은 곳이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평가가 내가 한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 좀 클리어한 곳이어야 됐고, 세 번째는 스쿼시장과 가까운 것, 이렇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부가적인 거는 뭐 지하철역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왜냐면 전 직장은 지하철에서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조금 좀 세웠습니다.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했는데 그게 본사 위치는 뭐 종로인데 강남 브랜치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저는 당시에 스쿼시장이 종로에 있어서 강남에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강남에 따로 지원을 안 했어요. 뭐 연봉이나 복지나 이런 거는 고려를 안 했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저는 플러스 요소고 연봉이나 복지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메인 탑 3에 들어가지는 않았었어요. 저한테 더 중요한 거는 회사 문화가 어떤지, 보상 체계가 어떤지, 그리고 정말 스쿼시장이랑 가까운지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좀 스쿼시장이 가깝다는 거는 좀 독특한 이유이긴 한데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매일매일 다녀야 됐거든요. 근데 좀 우픈 건 스쿼시장이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 저에게는 저만의 이유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이직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턴오버, 그러니까 퇴사율이라고 하죠.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8년 이상 잘 들이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만의 기준이 세팅이 되셨나요? 정말 누가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 이직 사유도 여러분들만의 것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라면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만의 이직 기준이 다음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직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한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영상을 정지를 한 다음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성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거는 내가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적어두면 그게 현실로 일어나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